네,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흘 남짓 앞으로 나온 가운데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에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경합주에서는 해리스가 조금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상황인데요. 미 대선 소식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일단 전국 단위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은데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렇습니다. 오늘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를 한 전국 단위에서 한 2% 정도로 앞서는 걸로 나와 있죠. 근데 뭐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또 해리스 후보가 여전히 한 2, 3%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초박빙이다, 엎치락뒤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경합주에서는 오늘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% 앞서는데 해리스 후보가 주요 경합주 중에 한 네 군데에서는 2% 정도, 2, 3%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상황을 본다면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다.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 안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 샤이 트럼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을 굉장히 공고히 하고 있다. 그러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보다 더 빨리 그 결집을 마음 표심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더 그 강하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흑인이라든지 라티노 유권자들의 어떤 결심이 더 공화당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동층의 표심인데요. 이 부동층의 표심이 만약에 트럼프 상승세의 주된 요인이라면 이것은 해리스 후보에게 정말 치명적인 충격이 될 수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다섯 개 정도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 본다면 한 세 개 정도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무당파 중도층에 있어서 한 4% 앞선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의 결집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보다 더 강하게,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결국에는 미 대선은 경합주 싸움 아니겠습니까? 경합주 7곳 판세는 지금 어떻습니까? 말씀드린 것처럼 초박빙이고요. 그렇지만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중서부의 위스콘신, 미시간, 펜실베니아, 선벨트라고 하는 남부와 서부의 노스캐롤라이나, 조지아, 애리조나, 네바다가 있을 때 러스트벨트 지역은 해리스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좀 안개 속에 빠지는 형국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러스트벨트는 해리스 후보가 다시 좀 약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선벨트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거의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.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, 조지아,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경합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해리스 후보에게 점점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스트벨트는 해리스, 선벨트는 트럼프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양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앞서 교수님 흑인 표심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해리스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는 흑인 표심 압도적으로 가져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성 흑인들의 표심이 트럼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에 대한 검증이 흑인 유권자들에게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흑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여성 비백인 후보라는 점에서 보다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흑인 남성들에게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렇지만 흑인의 표심이 전통적으로
어떤 그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흑인들의 표심이 점점점 민주당 쪽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미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미 대선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은 한국과 좀 다른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그 선거 제도가 우리하고 좀 달라서 네.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.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 투표 결과로만 가지고 유권자 투표 결과를 전국적으로 집계해서 승자를 결정을 하는데요.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치르고 지금 본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선을 치를 때 유권자 투표를 실시를 하고요. 이 유권자 투표 결과를 전국적으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집계를 해가지고 각 주에서 유권자 후보 투표 승자에게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다 주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주별로 선거인단 승자를 결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 선거인단의 과반인 538표의 과반인 270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 선거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전국 그 여론 그 투표율 그 여론 유권자 투표 결과보다는 주로 경합주에서 누가 승리하느냐. 그래서 270 선거인단을 누가 효과적으로 맞추느냐.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7개 주요 경합주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예, 아주 잠깐의 조금의 변수만 그 염두에 뒀을 때도 워낙 그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선 쪽집게로 불리는 전문가들 그 승자 예측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어 아무래도 여러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예측 모델을 돌려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.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승자 예측에 있어서 이제 변동도 생기고요. 그리고 굉장히 그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측하시는 학자들 별로 이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거의 50대 50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예측 모델만 가지고서는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기 어렵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누가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이번 대선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예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누구 하나 쉽게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거 끝나고 나면 폭력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그렇습니다. 그 폭력 사태가 정말 벌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패배한다면 초박빙으로 패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공화당 측에서 어떤 법적으로 이제 그 소송을 건다든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지자들이 뭔가 좀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상황이 민주당도 이런 상황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. 민주당 쪽에서도 초박빙으로 패배했을 때 어떤 그 법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져볼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승리를 하더라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초박빙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한쪽에서 그 패배한 쪽에서 어떤 그 순순히 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나리오는 법정 다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떤 이번 대선 결과가 2000년의 미국 대선 결과처럼 좌우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선거 운동이 후반부로 갈수록 워낙 그 우군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해리스 유세장에 비욘세가 함께한다고 하거든요. 이런 우군 싸움은 어떻게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아무래도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러한 그 유명인들 셀럽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지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러한 그 비욘세라든지 스티비 원더 같이 미국 대중들에게 잘 알려준 유명인들, 셀럽들이 출동을 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면 아무래도 그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
팬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표심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. 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셀럽들이 총동원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라든지 트럼프 후보라든지 후보들이 지금 현재 초박빙이고 아무래도 밀리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셀럽들이 전폭적으로 나서서 지지하는 것이 결코 100% 긍정적인 효과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.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